저는 오늘 수업하다 그랬을 텐데, 그지? 나도 거의 까먹고 있었으니까. 자, 오늘은 아주 초중도에만 있는 이상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상당히 많은 인터랙션이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으로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있어가지고 K 시그마라는 이러한 모멘텀과 스핀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이 망치로 때려가지고 다른 상태로 변하는 그러한 인터랙션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 대부분이 해밀토니안이 이제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는 일렉트론들이 K 시그마가 K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으로 가는 그러한 모든 프로세스가 있는 그러한 인터랙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K 시그마, K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 시그마 이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더해라 하는 얘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해밀토니안이 있으면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파이널 스테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자승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인터랙션이 B, K 시그마, K 프라임 시그마, K 시그마 이거의 자승에 해당하고 있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프로세스 하나하나가 K 시그마, K1 시그마 1, 그 다음에 K2 시그마 2, 그 다음에 다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들이 만약에 인디펜던트 하다 그러면은 각 항들 사이에 인터피어런스 텀이 없어요. 그리고 일렉트론의 경우에는 이게 다 이 각 항들이 이제 인디펜던트해. 그래서 이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 프로세스하고 다른 프로세스 사이에 이 인터피어런스 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초전도 상태가 되면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게 일부에 이거에 하나의 이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파일이 나왔을까 이렇게 이게 3 그래가지고 이 프로세스하고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고 이거하고 이게 이제 서로 다른데 불구하고 두 프로세스 사이에 그 인터피어런스가 생겨날 수가 있어. 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C에다가 K 프라임 C에 K에 이걸 보면
자, 이게 지금 예를 들으라고 지금 하나를 내가 택했어요. 그래서 해밀토니안에 이 항도 해밀토니안에 들어갈 수 있고 이 항도 이제 해밀토니안 중에 하나야. 근데 이 항을 우리가 초전도에서는 이 항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일렉트론 에크레이션, 에날레이션으로 표시하지 않고 항상 코지 파티클로 이제 그쪽에서는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코지 파티클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코지 파티클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그 항의 요항하고 요항을 첫 번째 항을 비교를 해보면 물론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는 다르지만 그 항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쪽 항하고 이쪽 항을 비교를 해보면 코에피션트는 다르지만 그 항이 이제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네 개 항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코지 파티클을 하나 만들어내고 하나 죽이고 만들어내고 죽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이 어떻게 되느냐면 코지 파티클의 쌍을 만들어내고 코지 파티클의 쌍을 죽이고 이러한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해밀토니안하고 두 번째 해밀토니안을 보면은 그 항들이 둘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우리가 모든 프로세스니까 우리가 해밀토니안 이렇게 써놓고 말이지 해밀토니안을 써놓고 이니셜하고 파이널 이렇게 써놓고 전체를 자승을 해가지고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메이션으로 되어 있고 그 항 중에 이쪽 항과 이쪽 항을 이렇게 더해보면은 항들 중에 같은 놈이 있고 같은 놈이 있으니까 더해가지고 전체 자승을 하면 거기에 그 항들이 이제 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초전도가 아닐 때는 말이야. 초전도가 아닐 때 C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C에 K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C에 K에 마이너스 K에 다운하고 C에 마이너스 K 프라임에 다운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자승해가지고 말이지. 이걸 해가지고 이니셜하고 파이널 해가지고 전체를 자승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의 자승 두 배의 이거에다가 이거 해가지고 두 배 이거에서 이니셜 파이널 하면은 그 항이 다 제로가 되는데 그 항이 제로가 돼요. 그런데 초전도 상태에서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자승을 할 때 이거하고 이거 해가지고 크로스텀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서로 이것들이 인터피어런스가 있어가지고 크로스함들이 살아남는다 이게요. 그래서 초전도가 되면은 크로스함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인터피어런스 텀이 있고 그래서 그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코헤런스 이펙트라고 이렇게 있죠. 그런데 두 개 항이 같아지려면은 여기서 보면 두 개 항이 같아지려면은 이 조건들이 있어. 이 항들을 이렇게 보면 K고 K 프라임이고 업이고 K하고 업이야. 양쪽이 둘 다 업이면은 양쪽이 둘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널레이션에 K가 되는 거가 이쪽에서는 크리에이션에 마이너스 K가 되고 크리에이션에 K 프라임이 이쪽에는 에널레이션에 마이너스 K 프라임이 되면은 동일한 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해보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느냐면은 이게 똑같으면 K에다가 마지막 상태하고 처음 상태 하고 그 다음에 델타 시그마 이게 뭐냐면 시그마 프라임에 마이너스 시그마 이게 서로 같기만 하면 그 항들은 서로 이 똑같은 항들이 나와서 인터피어런스가 되게 그러면 위에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첫 번째는 마지막에서 처음을 빼면 어떻게 되니? K 프라임 마이너스 K지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K에서 빼기를 마이너스 K 프라임이니까 서로 이게 똑같아요. 모멘텀의 변화가 똑같고 이게 델타 K가 똑같고 델타 시그마가 똑같으면 스핀의 변화가 똑같고 모멘텀 변화가 똑같은 그런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변화가 똑같은 그런 프로세스에서는 서로 인터피어런스를 하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 현상으로 뭐를 설명을 하느냐 하면 헤벨 슐리터 빅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설명을 한다 이게. 그래서 헤벨 슐리터가 이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해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두 항이
인터피어런스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거는 어디서만 나타나느냐면 초저도에서만 나타나게 되다. 자, 그러면 어떤 항들이냐면은 BK 프라임에 시그마 프라임에 K 시그마 그 다음에 C 대가에 K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 K 시그마 플러스 하기를 B에다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시그마 마이너스 K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 마이너스 해놓고 그 다음에 C에다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시그마 C에 K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 자, 이런 항은 서로 인터피어런스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를 보면 이런 항들을 보면 그 앞에 붙어있는 B자가 그 앞에 붙어있는 B자가 이게 우연히 말이야. 요게 요 항을 보면 요 항이 요 항하고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같거나 마이너스로 같거나. 그러면 이 항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B에다가 K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 그 다음에 K 시그마 이렇게 썼고 같을 때는 K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에 그 다음에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써놓고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C에다가 마이너스 K 프라임에 마이너스 시그마 프라임 같을 때는 이렇게 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을 때는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내고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로 시작하는 부분이 중요한 새로운 양자 현상인데 이 양자도 이게 노멀 메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양자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초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로 이게 중요한데 이게 시작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오늘 하는 게 망가가 되니까 소정이 조금 늦게 왔으니까 잠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동진이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러면서 동진이도 조금 늦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 해밀토니안이 이런 형식으로 쓰여지는 해밀토니안이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K라는 모멘텀과 시그마라는 스핀을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있을 텐데 그게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일렉트론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일렉트론이 여기 있다. 거기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걸어주면 이놈이 어떻게 되냐면 모멘텀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의 해밀토니안, 상당히 많은 해밀토니안이 이런 형태로 해밀토니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많은 그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K라는 모멘텀을 가진 일렉트론과 시그마라는 스핀을 가진 일렉트론도 있고 그런 일렉트론들이 많으니까 그 모든 스테이트가 가능한 스테이트가 이니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상태가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해밀토니안이 저렇게 쓰이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래가지고 프로바빌리티를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냐면 해밀토니안이 한 놈, 두 놈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됐고 그거를 놓고서 우리가 이니셜하고 파이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다승을 해가지고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하는데 그런데 H1하고 H2, H3, H4 이런 것들이 만약에 리니얼리 이디펜던트 하면은 다승을 한 거는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H1의 자승하고 H2의 자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를 할 때 그래서 인터피어런스 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노멀 스테이트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슈퍼컨덕팅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H1하고 H2, H3 이런 것들이 서로 인터피어런스 텀이 있더라. 왜 그러한 인터피어런스 텀이 있느냐면 요 항하고 H1하고 그 다음 H2, H3 이거를 한번 이렇게 써보니까 뭘로 써보느냐면 그거를 포지 파티클로 디스크라이브 해보니까 포지 파티클로 디스크라이브 해보면은 거기에 똑같은 항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이 인터피어런스가 있더라. 그런데
그 인터피런스가 되는 항들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는 K 시그마에서 K 프라임 시그마 프라임으로 되는 거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K 프라임하고 마이너스 시그마 프라임에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시그마로 되는 그 두 항들 사이에 인터피런스가 나타난다는 거를 조금 전에 우리가 다 한번 유도를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 항하고 이 항하고 서로 코지 파티클로 기술을 하면 초전도 상태에서는 강하니까 그렇게 기술을 하면은 항들이 똑같고 그러니까 인터피런스 텀이 있으니까 더해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이게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모멘텀의 변화하고 여기 모멘텀의 변화는 K가 없어지고 K 프라임이 나타나니까 K 프라임 마이너스 K고 그 다음에 이 스핀의 변화는 시그마 프라임 빼기 시그마인데 이쪽도 모멘텀의 변화하고 스핀의 변화를 보면은 두 개가 이제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항이 모멘텀의 변화하고 스핀의 변화만 똑같으면은 그런 항들끼리는 항상 인터피런스하고 그렇지 않은 항은 전혀 인터피런스를 하네요. 그래서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줘가지고 이걸 이제 더해야 되는데 더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울트라소닉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요거 두 개가 똑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빛을 대려가지고 스핀 모멘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네가티브가 되고 NMR에서는 이 두 개가 네가티브가 되고 울트라소닉에서는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플러스가 될 때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될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모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꼬집어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가장 세상에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헤벨 슐리터가 그걸 했다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슐리터가 그 당시만 해도 이거 나왔을 때 이 슐리터가 아주 신뱅이 조교수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 실험을 해가지고 저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말이야 이 실험을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요전에 내가 여기 이제 한게 T1에 원오브 T1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초전가 될 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요런 픽이 하나가 나타나더라. 이게 뭐냐면 헤벨 슐리터 픽인데 이 헤벨 슐리터 픽을 이 NMR에서 처음으로 슐리터가 이거를 발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CS가 나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 그래서 왜 요게 이렇게 픽이 나타나느냐, 헤벨 슐리터 픽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를 오늘 처음 하겠다 이게. 오늘 그거를 다 유도를 하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울트라소닉인 경우에는 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가는데 왜 이게 나타나냐? 헤벨 슐리터 픽이. 울트라소닉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이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하여간에 새로운 초전도체가 나오면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게 이 TC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스너 현상 보고 그 다음에 리스바 이펙트 보고 그 다음에 뭐 터널링 보고 스페시픽 보고 막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헤벨 슐리터 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옵티컬에서 저런 픽이 나타나느냐 울트라소닉에서 잘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면 새로운 초전도가 나오면 조금만 측정을 하면 그 다음에 그거는 PRL이나 사이언스 네이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초전도체가 나왔다 그러면 하던 일 딱 멈추고 저거 측정해. 그래서 저것만 있으면 저거 인스트루먼트만 있으면은 6시간이면 측정해. 네이처지에 6시간이면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알고 많이 알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셋업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한 번 딱 해가지고 쫙 해서 큰 논문 한 번 내면 일생이 보장이 돼. 일생이 보장이 돼. 교수 되고 뭐 이런 거 뭐 일생이 그냥 보장이 되고 거짓말 같지? 진짜 일생이 보장이 돼. 오늘 요 픽 나오는 거를 먼저 뭐 공부했다가 그 다음에 새로운 물질이 나오면 그냥 촥 한 번에 단칼에 이거를 기산을 하자 얘기야. 단칼에 실험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되고 장비가 없잖아요. 장비 없다고? 우리 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거 볼 수 있겠죠. NMR? 우리 NMR은 안 하니까. 야, 근데 한 군데서 그 다 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할 수가 없어. 우리 방에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요즘에 이렇게 해서 가격을 다 따져봐가지고 그래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구가 많고 인스트루가 많고 그렇잖아. 어디에 뭐 없는 게 없고 다 그러잖아. 거기에 있는 연구장이 나한테 우리 최전도 연구단에 어느 정도 장비가 있느냐 가격으로 얘기하라 그래서 내가 딱 얘기를 했더니 뒤로 까무러지더라고. 자기네도 전혀 가지지 못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얼마 정도 될 거 같니? 10억? 10억. 한 사람 하나만 얘기하기 10억, 20억까지 20억. 그 다음에 수용이 어느 정도 될 거 같니? 큰 장비만 이렇게 따져봤더니 거의 20억 가까이 되고 작은 거 이렇게 다 하면 내 생각에 30억 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샘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장비가 가장 많이 비싼 것들이 있는 게 이제 우리 실험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띠처럼 구름처럼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만족을 못한다. 만약에 내가 딱 해가지고 아이소토프 이펙트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현숙이도 이제 잘할 거야, 그지? 샘플 만들어서 뭐 마이스너 현상 측정하고 뭐하고 처음에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전략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우리하고 가장 친하고 논문 잘 낼 수 있는 사람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그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저 샘플을 들고서 NMR 하는 사람 5명한테 딱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샘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실험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실험하면 돼. 5명 중에 4명이나 5명은 다 와서 하라고.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안 주면은 다른 사람하고 할 거 뻔하니까.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턴널링을 하는 CCOC 턴널링을 해가지고 우리 비상에서 그거 만들 수 있는 데가 우리하고 일본밖에 2개밖에 없는데 일본에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시머스 데이비스 코넬로 이제 가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면은 샘플을 들고 내가 실험을 할 테니까 장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실험을 해가지고 요새 사이언스 네이처가 그걸로 도배하고 있거든. NMR도 마찬가지야. 이거 NMR 할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 1000군데도 더 넘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실험이다 그러면 딱 들고 가가지고 내가 실험해서 내가 논문 써봐. 하루만 실험하자. 사이언스에 논문 내주게. 그럼 줄 안 쓰지. 세상에 모든 거 다 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하면은 한 건물에 1000억 원어치 2000억 원어치 기계를 다 놓고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것이 전 세계에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장비만 있으면 그 다음에 샘플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장비 다 쉬어야 되거든. 돈만 쓰고 말이지 연구 결과 안 나온다고 맨날 못 쉬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거, 자기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몇 개만 가지고서 세상을 돌리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NMR도 마찬가지야. 이것만 공부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는 거 뭐 어려냐? 한 번만 계산한 거 쫓아만 가면은 그 다음에는 실험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결론만 놓고서 하면 된다. 자, 여기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우리 이제부터 우리가 케이스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케이스 1. 케이스 1 어떤 게 있느냐? 울트라소닉. 울트라소닉 어테뉴에이션 같은 게 케이스 1이고 케이스 2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인데 케이스 2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interaction of 일렉트론과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이 케이스 2가 돼요. 케이스 2는 일렉트론하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P.A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P가 어떻게 되느냐면 P라는 게 모멘텀이지. 모멘텀은 어떻게 되어 있니? K로 표시가 되지. K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K가 말이야. K가 마이너스 K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밀토니안이 P.A가 이게 마이너스 P.A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함 때문에 저게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울트라소닉 어테뉴에이션이나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의 인터랙션을 나타낼 때는 여기에는 스핀이 전혀 들어가 있질 않아요. 노 스핀. 스핀이 플립이 들어가 있질 않는데 스핀 플립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경우 스핀 플립이 나타나가지고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는 스핀이 죽고 하나는 스핀이 생겨나는 에날레이션 크리에이션 이래가지고 스핀의 체인지가 나타난다든지 그런 데는 이게 마이너스로 남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이 있냐면 NMR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저 항을 우리가 계산해서 인터피어런스 항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서 타지마가 뭐를 만들었느냐면 세르게이 리하고 MGB 단결점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들고서 어디를 갔느냐면 쉔한테 갔어요. 앵글 리전 포토 에미션 스펙트로스코피 쉔 GX 쉔이 어디에 있느냐면 스탠포드에 있어요. GX 쉔의 지자 중에서 GX 쉔하고 이 GX 쉔의 지자거나 뭐 포스닥을 하거나 GX 쉔 패밀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한국 사람도 있지. 김창현 교수가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길쭉해요. 김창현 교수가 GX 쉔 밑에서 이게 일을 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GX 쉔 밑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서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응? 그렇지. 동라이뱅. 이번에 제주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송사동에 올랐던 동라이뱅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다 GX 쉔의 제자야. 타지마가 MG부터 단결점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알아? GX 쉔한테 딱 보내면은 이게 PRL에 논문 날 거 다 알지. 근데 쉔한테 보내지 않았어. 샘플을 들고 쉔한테 가가지고 가속기 좀 빌리자, 님 인스트루먼트 빌리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GX 쉔한테 가가지고 샘플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타지마가 일본 사람들이 다 앞자리 차지하고 기계 빌려준 사람은 뒤에 차지하고 기계 빌려준 사람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저 실험을 샘플 만든 사람들이 나가자 했어요. 하나구리 CCOC 요새 뜨는 CCOC 가지고 그 다음에 CCOC 싹 가가지고 누구한테 갔다 그러지? 시모스 데이비스는 아마 현존하고 있는 콘덴스 메러 익스퍼리먼트 아마 최고봉이 되고 이 친구 아마 10년 내로 아마 노벨상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엄청나게 턴러닝에서 많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헬륨4에서의 조셉슨 이펙트를 한번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라 지금 뜬 스타야. 시모스 데이비스 본 사람, 얼굴 본 사람. 와, 현직에 봤댄다. 이게 얼굴 한번 찍어야지, 빨리. 현수가 언제 왔니? 여기다 한번 왔지. 우리 키즈나 침팅에서 처음 같이 먹었잖아. 두개 같이 키즈나 침팅에 먹었지. 땀파고 있다 그래. 땀하고 있지, 지금. 이 사람이 하도 잘해가지고. 근데 버클리 대학에서 워낙 잘하니까. 근데 버클리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버클리 대학은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만 훌륭한 학자라도 월볼 많이 줄 수가 없어. 주립대학이라서. 그래가지고, 코넬 대학에서, 시모스 데이비스가 라이징 스타고 떠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시모스 데이비스한테, 오퍼를 해가지고 시모스 데이비스가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떠났냐면 코넬 대학으로 떠나. 근데 시모스 데이비스의 터널링 장비는 어떤 장비냐면 이거는 레졸루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장비.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좋게 하려면은
아토믹 사이즈에서의 앵스트롬을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진이 일어나도 안 되고 뚱뚱한 놈이 옆에 걸어가도 안 되고 말이지. 나는 배에서 좀 빠졌으니까 배를 받아요. 뭘 보냐?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지. 그래서 지금 배를 넣고 있긴 해요. 뭐 얘기했지? 시머스 데이비스, 이게 아토믹 레졸루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버클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클리 캘리포니아 아니에요. 지진도 많은데 거기에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다가 실험실을 져가지고 거기다 톤너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 되고 그 장치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톤너링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코넬에서 우리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줄 테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코넬에 가가지고 땅을 파요. 그게 옮겨가면 되게 한 3년, 4년, 5년 동안은 업적이 안 나거든. 왜냐면 땅 파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 시버스 데이비스가 옮겨간 지 1년 채 안 돼가지고 지금 또 도배를 하고 있어, 사이언스.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이게 시머스 데이비스는 특징이 있어. 여기 와서 우리 톡을 하는데, 보통 때 가가지고 톡을 하라 그러면 30분 톡하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2시간 톡을 하라 그랬더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는데, 야, 이 사람이 이게 이론 물리학자인지 실험 물리학자인지 모르겠어. 뭐냐면 실험의 세계 최고의 대가야. 엄청난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머릿속에는 그 데이터의 해석에 관해서는 이론 물리학자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 세상에 나온 이론 다 알고 이론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실험 결과들을 하는데 이론 물리학자가 필요 없는 것 같이 그냥 그래서 피지나 칭칭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저녁 먹었던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실험 장치가 있고 세상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시료가 있으면 세상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명, 3명만 해도 그 다음에는 어려워. 이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가 3군데 있다 그러면은 어려워. 이 시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3명이 있다. 그러면 독점을 못해요. 하나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보기나 어디 가서 애니멀 실험하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해봐. 가서 시료 가져갈 테니까 쿨다운하 그러고서 이제 사람 보내줄 테니까. 근데 뭐 가가지고 말이야 다 가가지고 실험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뭐 슐리터가 누구예요?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헤빌 슐리터 픽 제로 말이지 시료 가지고 가서 그쪽을 훤히 알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말이야 헤빌 어느 나라 사람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확실히 다 알고 NMR 또 다 알아야 돼. 가기 전에 NMR 가기 전에 말이지. NMR에서 스핀 에코가 뭐냐, T1이 뭐냐 이런 거 뻔히 알아가지고 가서 실험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가서 장비만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나구리가 피닉스 파크에 와요. 내가 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번 겨울에 하나구리 아저씨가 올 테니까 그 피닉스 파크에 와요. 그래서 잘 친해져. 아주 착하게 생겼어.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아까 이것도 4개항으로 이것도 4개항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거 4개항으로 구하고 이거 4개항으로 코디파티클 4개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런데 이제 정리하는 거는 이제 산니까 여러분들 노트에는 다 했는데 이게 또 독자 때문에 조금만 써야 되니까 이게 좀 그래가지고 암만 독자라도 중간에 2과정을 빼놓고서 이제 독자들도 공부해야지 지금지.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코지 파티클로 이거를 바꿔서 이제 써야 된다 하는 얘기. 자, 이렇게 썼어. 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이제 자승을 해야 된다 얘기야. 그지? 이걸 자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인터피어런스 텀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근데 이 항을 보면 말이야. 이 항이 재미난 게 이 위 동네항하고 아래 동네항을 보면은 조금 달라. 위 동네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가 죽고 하나가 생겨나는 항이지. 하나가 죽고 하나가 생겨나는 항. 이것도 하나가 죽고 하나가 생겨나는 코지 파티클 하나가 죽고 코지 파티클 하나가 생겨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아래 항은 어떻게 되느냐면 코지 파티클들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코지 파티클들이 쌍으로 죽는 그러한 항이더라 이게. 응? 자 그러면 우리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보여주는데 트랜지션 자 모든 항에 자승이 들어가니까 이거에 자승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자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코헤런스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코헤런스 벡터를 보면은 코지 파티클의 스캐터링의 경우 코지 파티클 자, 코지 파티클의 스캐터링인 경우에 스캐터링은 이쪽으로 가던 놈이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냐면은 이게 U 프라임, UU, VV에 가슴골로 되어 있는 게 코헤런스 벡터가 돼. 그 다음에 코지 파티클의 에너레이션이나 페어 에너레이션이나 페어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페어 투 파티클, 투 코지 파티클 크리에이션 코지 파티클 크리에이션이거나 투 코지 파티클의 에너레이션 에너레이션인 경우에는 코헤런스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UV, VU의 자승으로 되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는 이제 프라임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헤런스 벡터가 어떤 스캐터링이나 어떤 프로세싱에 따라가지고 코헤런스 벡터가 이제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 무지무지하게 쉬운 개념인데 자, 그래서 코헤런스 벡터를 지금부터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코헤런스 벡터 예를 들어가지고 코지 파티클 스캐터링은 코지 파티클 스캐터링을 보면 U 프라임, V 프라임의 자승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인 경우에는 아까 어떤 경우였지? 플러스인 경우에는 울트라소닉 같은 게 플러스였고 그 다음에 이거 위쪽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네, 그지? 위쪽에 있는 게 항상 케이스 1이었고 아래쪽에 있는 게 케이스 2예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수식에다 넣어가지고
generation, creation of two cozy particle인 경우에는 비선을 해보면 그래서 중간 과정이 이제 생략했어요. 여러분들 노트에 가 있으니까 노트를 보세요. 이렇게 되더라. 숫자 공부하기 어려워도 한번 들으면 되게 쉬운 개념인데 한 번만 할 줄 알아요. 야, 근데 이거 계산을 하는데 이거 계산을 할 때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 모든 이런 경우 모든 게 있으니까 적분을 한번 해야 되는 게 있어. 그지? 크시라는 게 에너지 적분할 때 크시 들어가는데 이거 이분 펑션이 아니라 오드 펑션이기 때문에 이게 파이널 리절트에서는 이거 없어져가지고 1 더하기 딜자스의 요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썸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썸메이션 들어가잖아. 어디에 들어가지? 모든 시그마에 의해서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경우에 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맨 마지막에 에너지 인테그레이션 하나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이제 요 항들이 이제 모드 펑션을 가지고 죽어요. 자, 그래서 그 코이런스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더라. 케이스 1, 케이스 2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자, 이 코이런스 벡터는 노멀 메탈인 경우에는 코이런스 벡터라는 게 없어가지고 F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돼. 근데 초전도가 되면은 코이런스 벡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F라는 함수로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걸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 프로세스에서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 프로세스는 뭐냐면 지금 K로 가가 K 프라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 에너지의 변화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가 갭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작다. 자, 그러면 이 코지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야? 코지 파티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되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코지 파티클의 density of state가 다 갭 근처에 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갭 근처에 있던 코지 파티클들이 갭 근처의 코지 파티클로 바뀌면서 에너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울트라손의 어테뉴에이션 같은 거는 말이야, 울트라손의 그 프레퀀시가 굉장히 낮거든, 갭에 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룰 때는 이 로우 에너지 스캐터링 프로세스, 울트라소닉 같은 경우. 자, 그런 경우를 보면 1번이 어떻게 되니? 1번이 F는 이렇게 써놓고 2분의 1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1 마이너스 델타 쓰면다가 2에다가 2 프라임인데 에너지하고 에너지 프라임이 서로 비슷하고 바뀐 게 거의 없으니까 서로 똑같고 갭 근처에 있으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면 뒤항이 1 근처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런 프로세스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좀 그렇지? 왜냐면 2가 2'하고 거의 똑같고 그거의 차이가 그거의 차이예요. 그거의 차이가 거의 0에 가깝고 그런 경우를 보면 2하고 2'이 D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1 빼기 1이니까 그때는 0에 가깝더라.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 2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폭이 돼서 나타나라 하는 거예요. 증폭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유 때문에 울트라소닉인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울트라소닉일 때는 이렇게 다 죽고 온도에 따라서 이 경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나타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하이 에너지 프로세스. 하이 에너지 프로세스를 보면 H바 오메가가 이게 갭보다 되게 커요.
하이 에너지 프로세스에서를 보면, 자, 에너지가 첫 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델타 근처에 있던 놈이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은 델타 근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포지 파티클은 마이너스이거나 이 아래쪽이거나 이 위쪽이거나 거기에서 데스티브 스테이트가 많고 그 사이는 갭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프라임은 마이너스 델타, 이 프라임은 델타, 하나는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차이는 2델타보다도 더 커요. 2델타보다도 더 크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델타보다도 작고 델타보다도 크고. 그래서 이게 이 지봉맥 아주 극단적으로 아까 델타보다 이렇게 큰 경우를 이렇게 보면 케이스 1은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 1은 1이 되고 케이스 2는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 2는 0이 되고. 자,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냐에 따라 가지고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해스될 프로세스가 될 수 있고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게 리듀스된 이러한 프로세스가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헤런스 벡터를 이제 다 넣어가지고 스캐터링 프로세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을 이렇게 보면은 프레니셜 레이트 이게 코헤런스 벡터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2가 2로 있던 놈이 2 플러스 H 오메가로 되면서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요항이 이제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코헤런스 벡터 때문에 요항이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톱널링 스펙트로스코피 할 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곱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요거 안 나왔었어요. 그거 안 나와서 톱널링을 할 때는 코헤런스 벡터가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말이야. 터널링도 이게 초전도에서의 터널링인데 왜 거기는 코헤런스 벡터가 없었느냐. 우리 예전에 할 때는 코헤런스 벡터가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왜 코헤런스 벡터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고민에 빠졌는데 그래도 이제 노련미로 그 난관을 내가 다 극복을 했어요. 왜 터널링에서는 코헤런스 벡터 안 넣고 여기서는 코헤런스 벡터 넣는 맨날 그 예습 복습을 그렇게 충실히 하는 수영이가 한번 대답해봐라. 응. 수영이의 그 예습 복습을 취미하는 수영이를 뭐. 수영아. 네. 예전에 똑같이 초전도에서의 그거 했는데 그때는 그거 안 나왔지. 해밀턴이한테 비슷하잖아, 그치? 네. 그러면 처음에 한번. 그래서 시험 공부하느라고 예습을 못하겠구나. 저기 멀리 있는 진주. 진짜 이게 역사에 남는 거거든. 소정아. 여기 누가 찍혔냐? 오나가 찍혔네. 여기 통신 자네. 뒤돌아보고 있는 제가 누구야? 자, 왜 요즘에는 다시나 읽고 있으니까 왜 요즘에는 말이야 코헤런스 벡터 안 넣지? 지금은 코헤런스 벡터 넣고 요즘은 인터피어런스 텀이 없어. 요즘에는 왜 없느냐 하면 지금은 한 군데에 있는 그 일렉트론이 없어지면서 일렉트론이 생겨나는 그 프로세스지. 요즘에 있는 거는 어디에서 있느냐 하면 한쪽에서 있는 놈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야. 달라요. 프로세스가. 그래가지고 요즘하고 달라. 요전에는 이게 없어서 요전에는 이거는 다 있었는데
이게 없었단 말이야. 자, 이걸 놓고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아니 저 교수님 다시 한 번만 왜 다른지 묻혀가지고 말을. 묻혀가지고. 네. 예전에 해밀턴이 안을 보면 C 대가 S 이렇게 있었지. 네, 이번에도 해밀턴에는 C 대가 S 이렇게 있잖아. 네. 해밀턴이. 이게 요전에 해밀턴이 아니고 지금 해밀턴이 아닙니다. 응? 네, 요전에 해밀턴이 하는 오른쪽에 있는 놈이 레프트로 가는 거고 이거는 가운데 그 거기에 있는 놈이 그쪽으로 가는 달라. 응? 요즘에는 한 사이트를 그냥 계속 한 사이트에서 계속 저는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달라. 해밀턴이 아니 똑같은 해밀턴이 아니야. 이게 이래서 이거는 인터피어런스턴이 없어요. 수용 안 되지? 네. 아, 수용이 역시 이게 배우니까 이해가 제일 빠르고 나야. 야, 그러면 보통 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초전도가 되면 이 F5가 F 함수가 있어가지고 저게 이 세상을 재미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요항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제 고민을 되는 거지. 그런데 말이지. 그런데 노멀 스테이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우리가 노멀 스테이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갭이 이제 제로가 되는 게 노멀 스테이트 아니냐. 응? 그래서 노멀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나오던 거에 나오면은 이제 좋은데 노멀 스테이트에서 하면은 딜 제로가 되니까 코헤런스 벡터의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알파의 노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m자승의 제로에다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 2분의 1 들어가고 코헤런스 벡터는 그냥 1로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로 나눈 거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1이 되네. 그러니까 이게 F2에다가 F2 플러스 H5가 돼가지고 이게 노멀 스테이트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H5가 되지.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F2는 T 이퀄 제로에서 이렇게 되는데 2 플러스 H 오메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만큼 평행 이동에서 왼쪽이 되니까 요 넓이가 나오고 높이가 2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H가 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2분의 1 나오고 M자승에다가 M자승의 제로에다가 2분의 1에다가 H가 오메가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할 때는 항상 노멀 상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스토퍼 같은 상태에서의 옵션하고 노멀 상태의 옵션을 우리가 입식을 하면 실험을 해서 노멀의 상태하고 그 상태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가 케이스 1이고 하나가 이제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울트라소닉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 울트라소닉 어테뉴에이션은 이게 굉장히 작아요. 10에 80Hz 정도 아래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H5가 갭보다도 뭔가 작은 경우에요. H5가 물론 PPT 이보다도 이제 굉장히 작아요. 울트라소닉
사운드 웨이브이기 때문에 사운드 웨이브는 프레퀀시가 굉장히 낮은 경우야. 자, 그러면 프레퀀시가 굉장히 낮은 경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H오메가가 위에서 0인 경우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H오메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오메가가 0이면은 이 잣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이 여기서 이 잣은 마이너스 2잣이 나오고 H오메가가 작으면은 이것도 이 잣은 마이너스 2잣이 나오고 F2에다가 F에 2 플러스 H오메가 자, 그러면 울트라선의 어테뉴에이션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합니다. 기사는 그냥 간단해. 누워서 떡 먹기야. 봉지나 누워서 떡 먹기니까. 기사는 아주 쉬워. 그냥 이렇게 쉬워. 누워서 떡 먹기야. 이제 떡 잘못 먹으면 요새 죽기도 하더라고. 조심해야 돼요. 떡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낮으면 알파에는 2라가 앞에 게 굉장히 더 크니까 익스포넨셜이 마이너스 베타에 데이터라고 이렇게 써있어. 자, 그래가지고 온도가 낮으면은 익스포넨셜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익스포넨셜에 이렇게 하더라. 여기에 익스포넨셜하게 울트라소닉 이걸 보면은 뭘 알아낼 수가 있까? 이거를 앱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하게 되기 때문에 T가 굉장히 작으면 온도가 낮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갭을 알아낼 수가 있더라. 울트라소닉에서 이제 갭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전도가 나오면 울트라소닉 실험들을 사람들이 해요. 울트라소닉 익스퍼리먼트의 이 대가 중에 하나가 필이라는 사람이 있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게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쓰나?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아저씨가 우리한테 MGB 단결점 달라, 뭐 달라 그래서 이게 이트렘 니켈 보온 카바이드 이거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로 해서 좋은 논문들 썼어요. 우리하고 좋은 논문들 썼어요. 그래서 휠 아저씨가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이제 콜래버레이션하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좋은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뭐를 했느냐면 뭐 그려볼게. 여기가 이제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가 무슨 나라지? 여기 뭐가 있느냐? 이스탄불이고 이게 흑해가? 이게 맞지? 이게 아마? 블랙시지 이게. 여기에 무슨 반도가 하나가 있어 여기에. 무슨 반도지? 아니 그 유명한 반도를 모르냐? 크리미아 반도. 크림 반도에서 전쟁 많이 일어나죠. 저기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블랙시 크리미아 반도야. 여기가 휴양지인데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게 유명한 사람들, 과학자들, 미술가들 이런 사람들한테 월급은 뭐 별로 비슷하게 주지만 이런 데다 별장 같은 거를 하나씩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션 그래가지고 아카데미션이 되면은 몇 명?
러시아 통틀어서 한 100명 정도 있어. 그 사람들 아카데미 샨데는 이제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멤버가 되면은 저기에다가 얘가 이제 그 별장도 주고 뭐 크림만도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게 미리 여기서 컨퍼런스를 오가나 이제 해가지고 나보고 오라 그랬는데 말이지. 아니 바빠서 말이야. 바빠서. 수업 때문에 야. 그래서 이제 크림이나 만들어 볼게. 대신까지. 네가 대신 갈래? 이제부터 대신 큰 연구 결과 나오면은 저런데 내가 대신 보내줄 테니까. 이 크림반도에서 말이지. 그래, 이게 온도가 낮으면은 이게 울트라소닉으로 할 때는 조금 있는 문제가 좀 있어. 뭐냐면은 크리스탈 같은 것들이 그게 아이소트로픽한 경우에는 저게 쫙쫙 나오는데 아나이소트로픽한 경우에 보면은 이게 섞여서 나와요. 왜 섞여서 나오냐면 울트라소닉은 어떻게 하냐 여기서 시그널을 주면 소리 시그널을 주면은 이게 빛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직진하는 성질이 강한데 이거는 성질이 어떻게 되니 이게 쫙 가가지고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가는 성질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한 방향의 시그널만 픽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의 시그널도 같이 픽업을 하거든. 그래서 아나이소트로픽한 경우에는 이게 어널리시스하고 그러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거고. 대신 이제 울트라소닉 하는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울트라소닉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 날개 이런 게 있죠.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 날개가 이놈이 말이야 여기 지금 속에 금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거를 몰라. 그렇잖아. 금이 가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그 소리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비행기 다 시켜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울트라소닉 가지고서 여기다 딱 놓고 울트라소닉을 주면은 가다가 크랙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서 울트라소닉 프로파게이션 잘 없다고 리플레이션 되잖아. 그래서 울트라소닉 저게 공학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은 non-destructive evaluation이라는 그러니까 디스트럭티브 하지 않고 부시지 않고 그 안에서 디펙트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속 같은 것들의 누적 현상, 피로 현상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비행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천도라든지 그런 것들 내부의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 울트라소닉 이벨리션 논 컨스트럭티브 하는 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 같은 테크닉을 이렇게 초전대에다가 해서 하면은 초전대에 갭이 있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가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TC 근처에서 혹이 나오는 거 코헤런스 픽은 이게 안 돼요. 케이스 2에서는 코헤런스 픽이 된다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케이스 1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잠시 후 저녁 때는 케이스 2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죠.